이 문제도 정말 좀 더 전투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집 17억 건정당 매입자는 이웃 사촌인가 환경단 재원인가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거의 뭐 정말 이재명이 요새 이렇게 뭐 국무회의나 뭐 보고회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모든 걸 다 깨뚫고 다 압니다. 모든 거 온갖 일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뭐 하는 거 보면 막 꾸짖기도 하고 뭐 관료들을 막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받다가 중단돼 있죠. 그 중요한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이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재판이 중단된 상태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같은 것은 공소 취소를 하려고 아직 이거 안 끝났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공소 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관위 특검이 만약에 출발을 진짜 지금 예정대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특검에 반대를 하고 그 합동수사본부 합수단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공소 취소도 조금 어렵게 되고 해서 그러는지 오늘은 대북송금하고 성남FC 본인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굳이 걸면은 다 걸린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제3자 뇌물죄 법률 운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기가 이제 그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걸려 있으면서 법률 운용을 재검토해야 된다. 자, 그런 말.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지금 나온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를 걸면 다 걸리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그 범죄 항목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오늘 또 하나 이야기 놓은 것이 제가 일찍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재명 정권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팔을 비틀다시피 해가지고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때 반발을 했죠. 우리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왜?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재명이 만든 노란봉투법에 그 전에보다 쟁의를 할 수 있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 요건 중에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게 노란봉투법에 들어갔죠. 이재명이 민노총의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도 그렇게 해서 민노총과 서로 이제 협업을 한 거죠. 그것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이 추진하는 강주 전남 강주권에 반도체 몰빵하는데 악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악재가 됐는데 오늘 이재명이 거기에서 이것도 본인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헌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나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자, 그래서 강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강주로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이렇게 그 강조로 다 하려고 하는데 왜 노조가 발목을 잡느냐. 노조 발목 잡으면 안 돼.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노동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나오는 그 해석은 지금 서로 이렇게 다르면은 제3의 기관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재명과 이렇게 또 서로 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란봉투법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 전남 강주의 반도체 몰빵에 걸림돌이 되니까 국무회의에서 아예 그냥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이게 유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일도 오늘 벌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바로 17억 건재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7억 건재당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쏟아내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한동훈하고 닮은 꼴이다. 꼭 이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완전히 하지 않고 유리한 이야기만 막 하는 굉장히 이제 빅마우스인데, 자, 오늘 뭐라고 했느냐. 본인 부동산으로 한창 논란이 아파트 17억 건재당 자꾸 매매한 거 가지고 한창 시끄러운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조세제도 공정하게 정비하겠다. 막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재명 아파트, 저게 무슨 어떤 저런 거래가 있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에 이제 팔았는데 그 중에서 17억 7천만 원을 건재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기면서 이재명 부부 이름으로 건재당권을 설정을 한 거죠. 그 말은 17억 7천만 원을 사실상 대출해 준 거다. 빌려준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빌려준 거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잔금을 10월쯤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받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그건 그렇고 이 갭 투자를 지금 다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잡는다고. 그런데 이거는 산 사람한테 사실상의 갭 투자를 허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위법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이 소유권을 두 사람 김모, 조모 씨 공동 명의로 넘겼는데 7월 30일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투기 가열지구죠. 투기 가열지구는 재건축을 할 때 사업자 시행자 지정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7월 3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이 이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판 사람이 그러니까 판 사람은 이재명 부부죠. 판 사람이 공동명이니까 10년 이상 거기에 보유를 해야 되고 그 집을 보유를 해야 되고 5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게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해도 사는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게 됩니다. 1998년 6월에 매입했으니까 되는데 김혜경은 지분을 받은 게 2분의 1을 받은 게 2018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 받은 게 1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한 게 1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가 조합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자가 아직 돈이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조합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자가 돈을 다 안 냈는데 7월 30일 그 지정 고시 전에 계약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그 매입자가 돈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을 받지 않은 채로 건저당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조합원이 안 되면은 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매매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가격이 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야지 이제 사가겠죠. 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는 본인들의 가정에서 뭐 일종의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고 뭐 그렇게 하려고 뭐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다 대출을 규제를 해서 집 사는 거 사다리를 막 걷어차고 해놓고는 이거 사실상 사는 사람에게 그 대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대출 막아놓고 본인 집 할 때는 우회를 해가지고 편법, 꼼수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이 필요한데 그걸 철저히 틀어 막아놓고 본인은 사금용으로 실제로 뭐 사금용이죠. 자기가 돈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대출 규제를 우회를 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 내로남불이다. 집값 잡겠다면서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굳게 걸어 잠가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언론에서도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많은 발언을 하면서 이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많은 오늘 발언을 하면서 그 국방부 장관 탈영 문제, 안규백 탈영 문제, 본인이 우리 해군 장병 실종됐을 때 유유히 골프 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묵살을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언론들이 이 관심을 보인 것이 그러면은 이재명의 집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 전에 그 일이 있었죠. 저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때 네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세 채를 팔았죠. 한 채 남겨놓고 세 채를 팔았는데 그 중에 오피스텔은 자기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지인이라는 것이 그 전에 월세를 살던 사람. 그러니까 뭐 꼭 지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인에게 팔았는데 이게 헐값에 팔았다. 그래서 무슨 관계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강남의 미용실 원장인데 과거에 건양숙 머리 담당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헤어스타일을 다듬어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왜 그렇게 싼 값에 파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집을 산 사람도 혹시 뭐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럴 때 기자들이 거기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집을 샀다는 사람에게 누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코멘트를 얻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는. 일단 국민일보가 그것을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재명 집 매수인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모른다. 이재명은 모른다. 건저당 매도는 정상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위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 이제 우회를 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이 통탄하고 있고 그리고 29억에 팔았는데 물론 뭐 오래됐지만은 처음에 3억 얼마에 산 걸 29억에 팔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이게 한 그 3억 정도 올랐다. 뭐 이런 보도들도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일보가 취재한 데 따르면은 이재명 아파트를 그 매수한 A씨라고 나오는데 건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흔하게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다.
뭐 정상적인 거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다 마련 안 됐는데 일단 건재당 걸어놓고 그 공시 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데서는 흔하게 이루어진다. 완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편법이죠. 그래서 10월에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잔금 17억 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다. 특별한 관계는 없는 사이다. 일부에서 그 매수인이 산 사람이 그 분당 지역의 환경단체 회원이다. 회원이라는 그런 이제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나는 그런 환경단체 회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의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매물이 나와서 이루어진 정상거래다. 그냥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건재당 매도는 그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건재당 매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 청와대에서도 매수자의 사정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큰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한 개인,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 개인의 사정을 봐준다고 이런 뭐 편법, 우회, 논란이 일어나는 거를 감수를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말대로 하면은. 청와대도 그냥 매수자의 그 사정이 그래서 그랬다. 이 사람도, 매수한 사람도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일보는 그렇게 썼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저기 조씨라고 있었죠. 이제 그 매수를 한 사람이 두 명이 공동 소유를 했는데 김모 씨, 50대 김모 씨하고 50대 조모 씨의 공동 명의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공동 명의를 받은 조모 씨가 이제 산 사람이죠. 집을 산 사람. 조모 씨는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뭐 같은 사람이겠죠. 여기서도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다고 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없고 부동산과만 대화를 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지역에서 가게를 오래 했다.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란 거죠. 가게를 오래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인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냥 동네 이웃뿐이다. 그 동네에서 가게를 오래 했고 특별한 관계는 아닌데 그냥 동네 이웃뿐이다. 그럼 알고 있는 사이라는 말은 되는 것이죠. 뭐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도 그 조선일보도 이런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 본인이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 집을 팔 때는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뚜렷한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 뭐 기자들하고 70분 동안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다 하는데 그 내용도 지금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정말 본인이 알리고 싶은 것만 막 국무회의나 보고해서 알리고 정말 국민이 알고 싶은 거는 입을 다무는 그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은 정보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